호흡을 최소한도 4초, 4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바꾸셔야만, 그렇게 바꾸면은 여러분들 삶에 여유가 생겨요. 이 호흡법은 중요하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요. 요즘 의학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일본 쪽에서 통합의학을 하시는, 자연건강을 하시는 분들은 다 호흡법을 기본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신다. 숨만 잘 쉬어도 건강해진다는 말이니까 그 일본의 그분들의 책들을 보면은 공통적이에요. 숨만 잘 쉬어도 뭐 코로만 숨 쉬어도 좋아진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건강을 위한 호흡법의 어떤 기본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몸은 몸과 마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단지 이것을 신체적인 것만 갖고 접근하시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의사들이 만약에 신체적인 것만 갖고서 이 호흡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도 아마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마인드와 스피릿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호흡법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영양소가 만들어지고 또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또 만들고 할 때 뭐가 필요한가요? 산소가 필요해요. 호흡을 통해서 그 산소를 우리가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 작용이 원활하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악액질을 만들지 않아요. 끄름이나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질의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다 아는 상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게 되고 또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결국은 호흡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의 공기 중 산소 포화도가 몇 퍼센트? 20.5%라고 했잖아요. 요즘 자료 보니까 조금 더 떨어졌어요. 19.5%라고 주장하는, 그저께 제가 어느 의학자한테 들었는데 19.5%래요. 그것 때문에 건강이 해롭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좀 낮아요. 그리고 강원도 설악산으로 가면, 산속으로 들어가면, 설악산뿐만 아니라 산속으로 들어가면 산소 포화도는 22%까지 올라가요. 이것저것 관심이 있어가지고서 제가 프로그램을 할 때 측정 직접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간 곳은 21.5%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설악산에서 술을 드신다든가 아침에 이제 잠자고 일어나서 개운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술 드시고 쉽게 깬다는 거예요. 많이 안 취해요.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은. 그런데요, 강원도 사람하고 그러면 서울 사람하고 건강의 차이가 있느냐? 요 연구를 보면은 없다는 거예요. 강원도 살아서 건강하시고 서울 살아도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무슨 얘기냐면은 호흡법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 살든지 건강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다. 호흡법을 바꿨을 때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의 세포가 정말 100조 개가 있어요. 그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간세포에는 세포 하나에 2,000개, 3,000개가 들어있기도 해요.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기관이요. 하여튼 그곳에 산소만 충분히 공급된다면 정말 양질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호흡의 문제는 단순히 산소 공급뿐만 아니라 마인드와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이것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제가 이제 요양병원을 한 15년 정도 했는데요. 환자들한테 그 답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환자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관찰을 했어요. 누워있는 분들, 지금 걸어 다니고 싶어도 못 걷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호흡을 한번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연구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하여튼 누워있는 환자들의 호흡은 전부 다 공통적이에요. 입을 벌리고 계세요. 산소를 많이, 이게 코로도 안 되니까 입을 벌리고 있을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입을 벌리고 있다. 잠잘 때도 입을 벌리고 있고, 어느 치과 의사가 연구한 거라고 해가지고서 입을 테이프로 이렇게 막고 자면 코로 호흡해서 너무너무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다라고 그걸 누가 해서 지금 뭐 다 시중에 약국에도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많은 분들이 해봤는데 초반에는 좀 효과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별 큰 차이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입으로 호흡했을 때 여러 가지 입 안에 어떤 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문제가 오지만 하여튼 호흡량에도 상당히 좀 지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관찰을 했고요. 두 번째는 환자들의 공통적인, 이건 이제 암 환자들도 공통적이에요. 암 환자들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입원해서 난치병에 지금 시달리는 환자의 호흡의 공통적이에요. 짧아요. 얕아요. 얕아. 호흡이 다 가슴에서 여기서만 헐떡헐떡합니다. 윗가슴에서 어떤 사람은 목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왜 그럴까요? 긴 세월 동안 긴장 속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호흡하는 그 길까지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근육이 긴장해버리는 거예요. 근육 자체들이 호흡길이 내일 두면은 어렸을 때 아랫배, 지가 알아서 아랫배까지 이렇게 호흡이 됐는데 다 막혔다는 거예요. 공황장애 같은 것이 오면은 호흡이 정말 짧아져요. 죽을 것 같아, 금방.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막 못할 것 같아. 막 숨을 못 쉴 것 같아. 이게 긴장이 극대화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공황장애 안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바쁘고 긴장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공황장애 걸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짧기도 하지만 호흡이 기승난숨에 초수가 너무 짧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제가 발견한 이 호흡의 문제였어요. 3초를 가지고서 호흡을 한다 그러면은 그 정도 가지고서 폐를 채울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뒤에 연구된 건데 폐포까지 이렇게 꽉 채우려면은 4초 정도가 돼야만 들이마시는 거 4초, 내쉬는 거 4초 정도는 돼야만 호흡, 이 폐포까지 꽉 찬다고 해요. 그래야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호흡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여튼 어떤 분들은 또 이 호흡하다가 보니까 호흡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막 또 더 심한 분들은 호흡이 엇박자가 나요. 우리는 부정맥이 나타나면 큰일 났다라고 막 치료하고 그러시는데 호흡이 엇박자가 나면은 그게 뭐 병원에 가지는 않으시잖아요. 물론 막 너무 막 숨을 안 쉬게 되면은 양압기도 차고 병원에 가시지만은 숨을 안 쉬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 정도로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살았다는 걸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숨 안 쉬고 뛰잖아요. 그러다가 막 이제 가끔 숨을 내쉬면서 또 부족하면 뛰게 되는데 꼭 100m 달리기 하듯이 우리가 인생을 좀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해요. 너무 정신없고 바쁘게 살아요. 이런 삶이 호흡의 습관으로 그대로 기록돼 버렸다는 거예요. 습관을 바꿀 때는 호흡을 바꾸셔야 돼요. 호흡을 최소한도 4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바꾸셔야만 그렇게 바꾸면은 여러분들 삶에 여유가 생겨요. 자기가 바쁜지 어디 막 끄달려 다니면서 사는지 이것을 모르고 사는 현재 삶이 그런 삶 속에서 이게 편안함이구나. 이게 정말 여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이 호흡이. 그래서 4초 정도는 우리가 호흡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환자한테 이야기를 해요.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호흡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호흡을 바꿔드리는데 10초 할 수 있도록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한 3개월 정도 하고 나시면은 보통 10초를 하게 나시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이게 편안함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시는데요. 이게 하여튼 호흡법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요. 결국은 자연호흡이에요. 이걸 또 막 애쓰면서 막 호흡을 하시려고 하면은 또 과거의 습관대로 그대로 또 막 끙끙거리고 뭐 모든 일을 끙끙거리고 하고 있어서 병이 왔는데 호흡까지도 끙끙거리고 해요. 우리는 호흡을 끙끙거리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자연호흡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호흡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가 잠심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연습할 때는 조용한 곳에서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은 자신을 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호흡을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호흡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연호흡을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고 길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들이쉴 때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내쉴 때 내쉰다고 알아차리고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이게 상당히 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2500년 정도 전부터 우리한테 이렇게 내려오는 호흡으로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호흡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 되면 호흡이 깊어집니다. 길어져요.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 이 자연호흡을 누구나 호흡하는데 또 이걸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막 단전호흡한다 뭐 한다 하면서 자기가 끙끙거리는 이런 호흡법이 결국 여러분들을 다시 또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한 호흡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마지막에
결국은 단전호흡이 돼요. 그때 가야 단전호흡법이 정말 건강한 호흡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단전호흡법이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좀 더 세밀히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신에게 상냥하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서 너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울 것 같죠? 쉬워 보여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호흡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따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건데,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좀 연습이 필요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도, 병이 없는 사람들도 이 호흡법을 연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하물며 지금 내가 아프신 분들은 이게 원래 시간이 걸린 거다 이렇게 알아차리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시게 되면 호흡법은 이게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주 정도 필요합니다. 보통 보면은 제가 암환자들을 이렇게 해보면은 하나의 좋은 호흡법으로 자기 스스로 습관되는 것까지는 한 12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